하기 싫어?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서 헤매보든가 아니면 이대로 망해서 소멸하든가. 선택은 세 가지야.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너희들은 막말이 아니고 2인칭 복수형이며 내 부처 사기론 영상들에 싫어요 누르고 악플 쓰는 그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이 영상에서 내가 말하는 너희들의 의미를 한정시키고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실체 시작할게.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말하는 그 국민들은 부처파리 사기꾼들한테 선동, 세뇌된 그 사람들에 한정해서 이해를 하면 돼. 그 사람들이 가진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이거야.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는 믿음에 기반해서 부처와 중들이 하는 말이 맞고 대파는 틀렸다는 믿음. 그래서 토론하면 자기가 대파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이 세 가지야. 그런 믿음을 갖는 건 좋아.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로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내가 확인하게 토론장으로 나와라 하면 온갖 잡소리를 길게 늘어놓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토론장에 못 나간다, 안 나간다 이 말이야. 그 이유는 또 구구절절 길기도 해. 그들이 말하는 못 나가는, 안 나가는 이유들 중에 생각나는 거 몇 개 적어보자면 진리는 토론으로 밝힐 수 없다랑 댓글로도 얼마든지 토론은 할 수 있다랑 또 내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나랑 토론하기 싫다랑 하여튼 핑계도 가지가지야. 여러 가지 핑계 중에 댓글로도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은 익명 뒤에서는 반드시 야비하고 비열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나 부처가 댓글로 토론해줘도 절대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왜 하겠어?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데. 무시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잖아. 사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토론할 군분이 아니야. 나는 토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사람이고 그걸로 토론장을 실제로 수십 번 열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토론의 주관자, 심판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이거든. 이 인문계 사나 사상계와 영성계에는 사기꾼들이 바글바글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도 그런 부류 아니냐 하고 의심할 수는 있는데 나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토론장을 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증명했어. 그러니까 토론은 너희들끼리 하는 거고 나는 그 토론이 잘 진행되도록 주관하고 심판하는 사람이지 이걸 나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었고 나의 능력과 실력을 증명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체급도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니까 같이 토론을 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생각을 바꿨어. 왜냐하면 앞으로도 내 영상에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들을 상대할 사람이 아직은 나밖에 없기 때문이야. 원래 대파 토론을 창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르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출세시키자 이것인데 아직 대파 토론이 그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아직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직접 토론을 해줄게. 여기서 내가 너희들하고 토론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민아, 김건희, 최운순, 모녀 사기 그리고 블루 이 세 사람들. 내가 과거 영상에서 사람들은 사기를 기준 삼아 4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거야. 하여튼 이 기준에 따라서 이 3명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이민아, 줄여서 미나 이 사람은 내 영상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는데 그게 자기도 대파만큼 똑똑하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나랑 비교하면서 자뻑 스타일로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자기도 똑똑하니까 농객으로 참여하고 싶대. 그래서 연락처 메일로 보내라 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 나는 미나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면 대파 토론의 간판 농객으로 삼고 싶었거든. 그런데 몇 마디 나눠보니까 좀 아니더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는 이성보단 감성에 충실한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너는 농객의 자격이 없다라고 정리해줬거든. 자, 여기서 너희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똑똑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감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미나도 똑똑하겠지. 그런데 토론은 이성이 중요한 분야잖아. 그러니까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계에서 함부로 농객하겠다고 나서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해줬는데도 미나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나만큼 똑똑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이런 글을 쓴 건데 그래서 내가 멍청하다라고 댓글을 해준 거야. 대파 토론 규칙에 의하면 왜 멍청한지 그 이유를 말해야 하거든. 근데 내가 안 했지. 이게 너희들한테 내주는 숙제야. 너희들이 그 이유를 찾아봐. 그 이유는 딱 4가지야.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 여기에 해당되면 그것을 찾아서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서 걸러주는 게 토론 주관자, 심판자, 즉 대파의 역할이야. 대파 토론장에서
대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토론의 주관자, 심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직책 이름이야.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블루.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실체, 영상을 만들게 됐어. 내가 번뇌의 실체 영상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중이 되었다 치자. 그럼 전부 일은 안 하면서 서로 가르침을 주겠다고 수행만 하면서 다 굶어 죽을 건가?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블루가 그걸 학자하고 농부에 비유하면서 나에게 멍청하다라고 일침하는 상황이야. 여기서도 이게 토론장이라면 심판자의 역할은 블루, 너의 발언은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 이 중에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그게 뭔지 너희들이 찾아봐. 심판자는 이걸 말할 때 어렵게, 복잡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논객이 인정을 안 해. 쉽게, 짧게 딱 보여줘서 승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돼. 토론의 주관자이고 심판자인 대파가 이런 역할을 잘 해줘야 그 토론장이 개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블루는 이 일침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나 봐. 하지만 내가 이거는 좀 약하고 다른 트집 더 잡아봐라 했거든. 그랬더니 자기는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대.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김건희, 최은순, 모녀 사기, 줄여서 모사가 블루 대신 무려 17개의 트집을 잡았던 거야. 그래서 이 트집에 대한 답을 듣고 싶으면 너희들이 토론장으로 나와라 했더니 블루, 모사 둘 다 토론장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추접하게 장문으로 길어져. 그래서 내가 블루 글은 삭제해버렸고 모사 글은 모두가 볼 수 있게 고정시켜놨는데 다음날 자신의 멍청함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웠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삭제했더라고. 근데 이 모사가 나 정도는 충분히 이기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야. 내가 토론을 피하면 그것은 100% 사기 도덕이고 부패 권력이다 그랬거든. 근데 이건 사상가와 정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토론을 피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너희들이 무슨 도덕이나 권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들이 격투계를 기준으로 추성훈이나 채무배 같은 사람들, 그들 면전에 가서 시비를 걸지는 않잖아. 하지만 익명 뒤에서는 시비 잘 걸지.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상계도 너희들이 익명 뒤에서는 시비를 걸거든. 그래서 내가 얼굴 까라. 그러면 온갖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다 도망가는 것 같아. 이게 내 착각이라면 토론 많이 신청해. 하여튼 나는 사상가로서 그런 내가 토론을 피하면 사기 도덕이지. 하지만 너희들과 하는 토론은 피해야 하거든. 왜냐하면 체급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래. 하지만 내가 했던 것만큼 토론의 심판자 역할을 할 만한 인재가 이 세상에 아직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직접 상대를 해줄게. 대신 나는 너희들과 댓글로 토론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어. 자, 그럼에도 나에게 토론을 신청할 사람들은 다음의 규칙들을 잘 숙지해. 실명을 밝히고 반말로, 즉 정확히는 중대어로 하고 글로 한다. 그러니까 먼저 글을 쓰고 그걸 네가 읽는 거야. 온라인 현피 토론 방식이다. 그러니까 너는 집에서 컴퓨터만 켜면 돼. 마스크 없이 얼굴은 전부 보여야 하고 토론은 라이브이며 녹화되고 공개된다. 토론 시간은 총 12시간. 여기에 밥 먹는 시간 점심 저녁 빼고 토론만은 총 10시간 총 5라운드 각 라운드는 1시간 50분 10분간 휴식 자기 차례 글 쓰는 시간은 9분 9분을 1초라도 넘기면 1패야. 너희들 수준 생각해서 넉넉히 9분 주는 거야. 내가 만들어서 올린 수많은 대파 토론 영상들 거기에서는 논객들한테 6분밖에 안 줬어. 그리고 점수차가 6점 이상 나면 몰수패 당하고 5라운드 전에 토론장에서 무단으로 나가면 또 몰수패 당해. 토론에 심판자가 없기 때문에 각자 서로 논객 겸 심판자 역할을 해. 상대의 발언에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이 있으면 심판자 카드를 쓸 수 있어. 이 카드를 쓰는 것은 시간을 정지시키고 상대의 발언에 있는 문제점을 말하는 거야. 이 카드를 쓰는 동안 상대 논객은 입 닫고 듣기만 해야 돼. 상대 논객이 심판자 카드를 들고 말하는 동안에 끼어들어서 잘라먹으면 무조건 1패야. 그러니까 입 닥치고 있어.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전라도 강주에서 조그만 기업체를 운영하는 조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오래전부터 나의 지지자, 후원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 특징이 상대의 말을 차분히 끝까지 듣는 그 자세가 전혀 없어. 자기 말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말을 시작해도 내가 말하는데 중간에 몇 번을 끊어먹고 잘라먹는 짓을 해. 내가 그 사람을 겪으면서 이런 인간들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뭔가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근로토론 이 방식을 발명한 거야.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몸에 깊이 배었는지 그걸 못 고치더라고. 다른 말 할 거 없이 너희들도 똑같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입으로 상대의 말을 끊어먹고 잘라먹는 그 짓을 하면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 하여튼 심판자 카드는 한 번에 한 번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말할 때 빠짐없이 다 말해야 돼. 상대 농객은 이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인정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돼. 구구절절 살 붙이면서 이게 왜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에 해당하냐라고 따지는 거 안 돼. 왜냐하면 거기에 살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게 또 주제가 되면서 토론의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살 붙여서 구구절절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일패야. 깔끔하게 인정한다 안 한다 그것만 말해. 시비라는 단어 다 알지. 이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 시비를 걸다 하면 쓸데없는 트집을 잡아 피곤, 짜증, 열받게 하다 뭐 이런 뜻이고, 시비를 가리다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나누다 라는 뜻이야. 시비를 한자로 보면 여기 시는 옳다, 비는 그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네가 쓴 글에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이 있다라는 상대의 판단을 인정하면 시결, 인정 안 하면 비결, 딱 그 말만 해. 시결은 네 판단이 옳다, 비결은 네 판단이 그르다라는 뜻이야. 비결하는 것도 네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시결하면 일패 받는 거야. 상대가 비결했을 때 심판자 카드를 또 쓰는 건 안 돼. 그걸로 끝이야. 왜 비결하냐고 따지면 그 사람도 일패야. 하여튼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론 부 규칙 정리한 게 이거니까 이것도 잘 숙지해서 이런 줄 몰랐다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여기서 실명 공개하고 얼굴 까는 게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익명의 경우에는 자기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해줘도 인정을 안 해. 근데 여기서는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상태잖아. 그럼에도 인정을 안 한다? 어거지를 부린다? 그랬을 때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후폭풍이 검다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댓글 나는 토론도 토론이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마. 그리고 이 심판자 카드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쓸 수 있으니까 억울해도 하지 마. 너희들이 심판자 카드 쓰는 동안에 나는 입 닥치고 있을게. 어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토론의 모습이 아니지. 이게 프로의 세계야. 그동안 모터 달린 입으로 겨우 몇 분 동안 말싸움을 하고 또 그게 먹히면서 네가 똑똑한 줄 착각하고 살았다면 이 프로의 세계에 와서 그 맛을 한번 느껴봐. 무슨 토론을 10시간 동안이나 하냐. 그 시간이 길 것 같지? 내가 올린 수십 개의 토론 영상들 그게 전부 다 8시간 동안 토론한 것들이야. 그럼에도 토론 텍스트만 뽑아내면 실제 토론 분량은 1, 20분밖에 안 돼. 너희들은 그동안 토론에서 이런 프로의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뭐 개나 소나 나도 똑똑하다고 농객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5라운드 10시간을 버틸 체력과 정신력이 안 되면 아예 꿈도 꾸지 마. 이렇게 토론을 긴 시간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는 그 굳건한 자만심과 오만함을 보통의 상태에서는 절대 버리지 않거든. 그런데 체력과 정신력이 바닥나는 그 한계 상황까지 가면 그때는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 권투 선수, 격투기 선수가 처음부터 제일 많이 하는 게 기술 배우기일 것 같지.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경기 중 매 라운드를 버틸 수 있는 체력 기르기야. 대파랑 하는 토론의 기본 규칙에 대해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더 자세한 것은 여기 영상 설명란에 보면 있어. 내가 있어 보이게 헌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토론 신청하기 전에 꼭 숙지해. 내 영상들 보면 여기 왼쪽에 카톡장이 항상 떴지. 이게 뭐냐면 영상으로 올라간 모든 토론장의 현장 모습이야. 처음에는 1대1 토론 위주였고 나중에는 대파 토론 본래의 모습 3대3 경쟁 토론 방식인데, 1대1 토론에서는 내가 시간이 여유롭기도 했고 농객이 한 명뿐이라서 그 농객의 발언을 반드시 살려야 하잖아. 그래서 발언의 의도를 살리면서 내가 첨삭하며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어. 예를 들어 농객은 원래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수정해 준 거지. 내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수정한 다음에 그 농객한테 확인을 받았고 동의를 구했어. 이렇게 안 하면 토론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랬던 것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니까 표현이 매끄럽지 못할 뿐이지 그 생각과 의도하는 바는 다들 훌륭하더라고. 하지만 대체로 훌륭함에도 자기도 모르게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이 들어가거든. 그럼 내가 그걸 걸러내고 진행한 거야. 내가 토론장 그 농객들 속에서 심판자 역할을 하며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을 걸러가면서 토론을 진행한 영상이 많은데, 그 중에서 참고하려면 이준석 징계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 이 영상을 보면 돼. 이걸 보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먼저 이 미나 발언하고 블루 발언에 어떤 문제가
문제가 있는지 심판자 입장에서 풀이해봐. 풀이가 안 되면 넌 아니니까 그 자신감 넣어둬. 자,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실체 중간 정리해줄게. 네가 똑똑하다는 믿음, 부처가 맞고 대파는 틀렸다는 믿음, 자기가 대파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다 좋아. 그 믿음 방구석에서만 떠들지 말고 토론장에 나와서 보여줘. 그래서 나한테 토론 신청할 사람은 여기 정보에 보면 이메일 있어. 여기로 네 핸드폰 번호를 보내면 돼.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지면 어떡할래 하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내가 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을 걸러줄 권한을 가진 심판자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주제에서는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내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스타일이거든. 이게 너희들이 알던 과거의 토론과 다른 것인데, 그 전까지의 토론에서 이긴다는 것은 즉 상대를 망신 주고 짓밟는 것이었는데, 대파 토론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졌을 때 망신 당할 거라고 겁먹지 말고 토론 신청해. 내가 평생 반말만 연구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특화돼서 너희들보다 똑똑한 것 뿐이지, 사실 나는 일상생활에서는 멍청한 게 많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삼각김밥 벗길 줄을 몰라서 거의 10년 넘게 김 따로 밥 따로 먹었던 사람이야. 내 머리로는 도저히 밥하고 김이 붙은 상태가 안 되더라고. 아무리 머리를 써서 벗겨봐도 항상 밥만 누드로 먼저 나와. 그래서 포기했어. 그러다가 최근에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누가 삼각김밥 벗기는 법을 알려주더라고.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똑똑한 분야가 따로 있다고. 내가 대파 토론을 창시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똑똑한 줄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자, 이것도 있어. 그래서 3대3 경쟁 토론을 하는 거야. 그냥 너 멍청해 그러면 기분이가 나쁠 거 아니야. 그런데 3명의 자기 편 사람들 중에서 자기 발언만 계속 누락되면 누굴 원망하겠어.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말 안 해줘도 자기 발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 자기 수준을 깨닫겠지. 그러니까 이 사상의 분야에서 너희들의 그 똑똑함이라는 게 객관적인 검증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면 나대지 말고 겸손해라 이 말이야. 여기 겸손하지 않고 나대는 사람 한 명 보여줄게. 오세훈이 어떤 시의원하고 시정에 관해 질의응답하는 모습이야. 앞으로는 좀 그런 식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님 출마하실 때부터 청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상식적인 세상, 공정한 세상, 특히 청년에게 좀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청년에 대해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여쭈려고 적어도 지금 질문 큰 항목으로는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질문하신 게 목록에 지금 하나도 없는 걸 계속하고 계세요. 제가 따로요. 의원님, 그 청년 관련해서는 의원님, 엊그저께 그 관련 부처에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반칙하시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의원에게? 의장님, 원래 시정 질문 큰 목록, 작은 목록을 줘야 된다는 걸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파악 소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여쭈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대화 내용인데, 이걸 대파 토론체 중대어로 바꿔서 살펴보자.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 상당수가 저 시의원을 편들고 있거든. 그럼 그게 맞냐? 아니지. 자기가 똑똑한 줄 착각하는 바보들의 합창이야. 시의원이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 상식적인 세상, 공정한 세상. 이건 뭐부터 시작하겠어? 규칙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 아니야? 그럼 시정 질문을 할 때 규칙은 뭐냐? 나는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겠다라는 목록을 먼저 주는 것이 규칙이야. 그래야 답변하는 사람이 잘 준비해서 충실하게 대답을 할 거 아니야. 무슨 시험 봐? 면접장이야? 느닷없이 예고에 없던 질문을 해서 순발력, 암기력 테스트하나? 시정 질문의 규칙이 질문 목록을 먼저 주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걸 시의원도 여기 보면 알고 있다잖아. 자기도 인정하고 있지. 하지만 나는 그 규칙을 무시하겠다. 그럼 왜 무시하냐? 엊그저께 관련 부처에 따로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시의원이고 질문하는 건 내 자유니까?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규칙 따윈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시의원에게 잘했다고 박수치는 게 너희들 수준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댓글 중간중간에 시의원의 태도가 잘못이다 라고 바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 나랑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내 영상 중에 마음대로 한 개를 골라서
그 중에서 주제도 마음대로 뽑아.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알려줘. 그럼 내가 2주일 안에 너희들 편한 요일을 정해서 토론장을 열어줄게. 그리고 주제는 한 번 보내면 그걸로 끝이야. 보내고 나서 이건 아니다. 이걸로 하자. 바꾸는 거 안 돼.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보내. 그렇게 보내면 그것을 토론하는 거야. 그 주제를 벗어난 다른 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이기도 하고 만든 영상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해. 주제에 상관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다 질문하겠다. 그건 개소리라는 거 명심해. 주제, 즉 질문 목록은 어떻게 만드냐. 여기 모사가 만든 거 참고해. 별거 없어. 이렇게 하면 돼. 모사는 17개나 만들었어. 아마 이거 다 하려면 하루 10시간도 부족하고 이틀이나 3일 동안 토론해야 돼. 그러니까 주제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양보다는 질 위주로 적당히 만들어. 오세훈과 시의원의 대화 내가 정리해줄게. 오세훈은 청년들에게 상식적인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사람이고 그런 세상의 시작과 기본은 규칙 준수와 존중에서부터이잖아. 근데 이 시의원, 청년이란 사람이 오히려 규칙을 무시하고 있거든. 이런 개 같은 상황에 너희들이 박수를 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왜 너희들을 멍청하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겠지. 여기서 이 너희들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좋아요 눌러. 토론을 할 때 너희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멍청한 행동이 뭐냐면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서 논란을 확대시키는 거야. 그 예시를 보여줄게. 70대 목사와 반말로 대화하기 영상에 달린 1년 전 댓글인데 갈문과 피존의 대화를 살펴보자. 나랑 토론할 때 여기 피존 같은 짓을 하면 시결, 비결, 선택권 없이 바로 1패야. 피존의 이 말, 반말 사용해야지만 꼰대 문화가 없어지냐. 갈문은 반말을 사용하면 꼰대 문화가 없어진다라고 한 적이 없어. 반말이 통용되면 조직 상하 간의 의견 공유도 되고 창의성이 발전된다라고 했지.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우기고 싶지. 대파 토론에서는 안 돼. 상대방의 말을 인용할 때는 원문 그대로 해야 한다고 대파 토론 헌장에 적혀 있어. 상대방의 말을 너희들의 왜곡된 생각으로 증폭시킨 다음 그걸 합리화시키는지 대파 토론에서는 말장난으로 보고 금지하니까 잘 숙지해.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였을 때에는 변형하거나 재해석하지 않고 오리지널 워딩 그대로 사용한다. 토론만 하면 싸우고 원수가 되는 그 미개한 암흑 속에서 살던 너희들에게 이런 규칙을 가진 대파 토론이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야. 아님 말고 이건 내가 문재인한테 배웠어. 이럴 때 쓰면 좋더라고. 이 정도까지 해주고 얼굴 까라 그러면 새로운 핑계가 또 나와. 출연해서 조회수 올려주기 싫다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 광고 안 하면 기본 조회수는 2, 300밖에 안 나와. 그럼 조회수도 안 나오는 채널에 나오기 싫다 또 이러겠지. 너희들 변덕은 부처가 살아 돌아와도 못 맞춰줘. 인류 문명을 수레에 비유한다면 인문계는 그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무게를 아래에서 버티면서 양 끝에는 바퀴를 고정시키는 굴대이고 자연계와 예술계는 그 굴대에 고정되어 수레를 굴러가게 하는 양쪽의 바퀴에 비유할 수 있어. 이 중에서 자연계와 예술계는 부끄럽지 않게 제 몫을 다 해오고 발전해 왔는데 이 인문계만 2000년 넘게 아무런 발전도 없고 질서도 없이 개판 그대로 남아있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건 너희들이 내 영상에 다는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자기가 똑똑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거나 아니면 여기 17살 IQ 144인 사람처럼 익명 뒤에서만 나를 박살낼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거나 이래. 물론 지혜라는 게 지식과는 달리 꼭 나이와 비례하지는 않지만 내 눈에는 익명 뒤에서 나한테 시비 걸고 트집 잡는 너희들이 이 17살 예숭이로밖에 보이지 않아. 뭐 댓글 내용만 가지고 인류의 인문 수준을 평가하니까 어이가 없지. 그럼 너희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사람들이 모인다는 국회의 모습 한번 봐봐. 그렇게 예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퍼놓고 그냥 가는 게 예의입니까? 이게 외국에 대한 예의예요? 예? 그건 예의십니까, 지금? 예의냐고 하시라고요. 예의는 먼저 차리세요. 오케이. 어떤 말을 상관해놓고 봅시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이리 와봐. 자, 의원님. 장인비 이러면 안 돼. 경찰이야?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라는 것은 그 나라 최고 인문의 장이야. 그런데 지금 너희들 인문 수준이 이래. 댓글들 보면 어이가 없어. 막 저런 정치인들을 욕해. 마치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근데 너희들도 똑같잖아. 뭐가 달라? 국민들 인문 수준은 높은데 정치인들만 낮은 거야?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어. 우리 민족이 지금 K-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즉 예술계에서 이 세상을 선도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예술계의 힘을 극대화하려면 인문계에서 사상적으로 받쳐줘야 돼. 자연계도 나름 잘하고 있어. 근데 자연계와 예술계가 뻗어나가서 바퀴의 크기를 키워봤자 이 인문계
즉 굴대 혼자 그대로이면 수레의 크기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인문계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만든 게 대파 토론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둘러보니 그 쓰임새가 그렇게 되겠더라고. 아님 말고 이대로 멍청하게 미개하게 살다가 그냥 소멸해. 요새는 서울에서도 학생 부족으로 문 닫는 학교가 있다며. 여기서부터는 너희들 말고 우리들이라고 할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있으면 우리 민족 문명의 수레는 굴대가 부러지면서 멈추는 거야. 굴대가 부러져서 수레가 움직이질 못하는데 바퀴만 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여튼 좋게 말하면 그게 바로 부처가 말하는 소멸이지. 그렇게 부처 뜻대로 살든가 아니면 크고 굵은 굴대가 되어서 세상 모든 인류를 다 실을 수 있는 수레를 굴릴 것인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골드만삭스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야 한국이 지금의 출산율 추세로 간다면 2075년에 한국의 전체 경제 규모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보다 작아질 것이래. 내가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오는데 문과에서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지 거의 없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JK 이 사람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 이 모든 건 다 위대한 문과 사상가들이 수백 년을 머리 짜고 토론하고 얻은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본주의는 문과의 업적이다 이거야? 반박해봐라 박살내준다. 그런데 공개 토론장에 나와서 박살내주면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를 박살낸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곧 망한다는 저 골드만삭스 보고서도 좀 박살내봐. 이 나라를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을 박살낼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막을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초강대국이 되냐. 개소리 같지? 그건 너희들 그리고 우리들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영상을 보면 돼. 그 영상은 내가 자뻑을 하자면 너희들이 익히 알던 인문계의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똑똑함이야.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가끔 들어보거든. 그럼 나도 놀래. 얼마나 놀랬냐. 말이 필요 없고 너희들이 직접 보면 돼. 사실 이것처럼 반말 약팔이가 내 주업인데 그게 또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인지 잘 안 돼. 그래서 부업으로 부처 사기론을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그 영상을 보고 나서도 나는 대파랑 토론에서 글을 박살낼 수 있다. 그 자신감 좋은데 그래도 메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이건 너희들이 토론장에서 나를 박살낼까봐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얼굴 팔리고 그 멍청함은 영원히 박제되고 그걸 걱정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반대로 나의 멍청함이 영원히 박제될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이게 바로 너희들과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나는 나의 멍청함을 깨닫는 순간 빨리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여. 너희들이 알아야 돼. 멍청함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사람이 만물 박사가 아니잖아. 어떻게 모든 것에 다 똑똑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자신의 멍청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거야. 격투계에도 사기꾼들이 많거든. 주로 중국 무술하는 사람들. 그래서 격투계에서는 그 사기꾼들 분쇄자가 시샤오동이고 나는 인문계에서 사기꾼들 분쇄자라고 보면 돼. 그래서 사기꾼이 덤비면 좋은데 그 사기꾼한테 속고 있는 멍청한 사람들이 덤비면 참 내 입장에서 상대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그랬는데 상대해주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많이 신청해. 하여튼 나는 인문계에서는 부처와 소크라테스를 깔 정도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 그래서 이 인문계 내에서 나에게 도발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고마워.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거든. 사실 이 부처 사기 시리즈가 처음에는 많아야 3, 4부 정도만 계획했어.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할 말이 없었거든. 근데 왜 20부까지 온 줄 알아? 사기꾼들에게 속고 있는 멍청하고 악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성장시켰어. 하여튼 메일 보내기 전에 여기 리 부엉이가 만든 유창성 효과 이것도 한번 봐. 유창성 효과 이게 뭐냐. 남들이 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더 잘할 것만 같은 심리래.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 과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해법이 네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네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글로 적어보면 된대. 그러면 별다른 피드백 없이도 과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미국 예일대 안우경 교수가 쓴 책 Thinking 101의 내용이야. 내가 말했지.
반말 철학 안에 세상 인문 질서의 답이 다 들어있다라고. 내가 토론은 글로 해야 한다라고 구상을 했을 때 유창성 효과 이런 걸 알았겠어? 나는 이것을 오늘 알았고 그래서 지금 막 원고에 추가한 거야. 나는 생각을 해봤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좀비 구조의 언어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라. 그 과정에서 미개한 인문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인간들도 구원하고 그 대신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받은 그 고통의 보상을 받아라 하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아님 말고 그 하늘의 뜻이 맞다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보상받냐. 중대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극복하는데 그 보상은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 홍인간이, 세제이와, 청경인의, 이도여치, 명광세의 정신을 세상에 펼치고 세계 초강대국이 되면서 받는 거야. 홍, 널리,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해라. 세제, 세상에 있는 동안 이와 다스리고 깨우쳐라. 청경, 하늘을 공경하고 인해, 사람을 사랑해라. 도의, 깨우침으로써 여, 같이, 뭘 같이? 갈등과 병폐를 같이 치, 낮게 해라. 명광, 밝은 빛으로 세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좀비 구조의 언어를 쓰면서 서로 고통 주고 학대하는 세상. 그래서 자신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는 지금의 꼬라지로 되겠어? 그러니까 홍인간익부터 명광세이까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중대사상이다 이거야. 아니 말고. 자, 오늘 영상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실체 결론 내려줄게. 너희들이 내 중대사상과 부처 사기론을 거스르면서 스스로 똑똑하다는 그 믿음을 주장하고 싶으면 나에게 토론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나처럼 뭘 보여주던가 객관적인 뭔가를 좀 하고 나서 그 행세를 해라 이 말이야. 여기서 이 너희들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처신을 이렇게 하면 돼. 똑똑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곧 나도 똑똑해지는 것이다. 요새 챗 GPT가 핫하잖아.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 한국이 존댓말을 왜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라. 한국 사회에서 존댓말은 일종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목표를 이루려면 상대방에게 진심도 아닌 존대감을 표현하느라 정작 필요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포괄적이고 대등한 관계 형성, 그리고 상호 존중과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의 열린 대화를 기반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서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존댓말을 버리는 것은 한국이 현대적이고 더 발전된 나라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 또 내가 물어봤어. 부처의 깨달음이 왜 사기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라. 부처의 깨달음이 사기인지는 정의에 따라 다르다. 어떤 중들에게는 부처의 깨달음을 통한 불교적 철학이나 종교적 사상을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비즈니스와 같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중들이 그 대가로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받는 행위에서 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중들이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들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부처의 깨달음이 사기인지는 개인의 판단과 관점,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등에 따라 다르다. 문맥이 어색한 부분은 수정하고 내용도 많이 첨삭하긴 했지만 챗 GPT가 말하려는 원래 의도는 내가 충분히 살려서 보여준 거야. 내가 보기엔 너희들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봐라, 너희들이 스스로의 인문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이 인공지능한테 무시당하는 시대가 온 거야. 뭐 어떤 사람들은 판사를 AI로 바꿔야 한다 그러잖아. 그럼 국민은? 그 국민은 판사보다 더 똑똑해? 그러니까 판사를 AI로 바꿀 거면 국민도 AI로 바꿔. 어떻게 바꾸냐? 투표를 앞으로 국민이 하지 말고 AI가 해. 국민이 AI보다 똑똑해서 투표를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사실은 내가 블루 때문에 예정이 없던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실체 원고를 준비하면서 짜증이 났어.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멍청한 사람 한 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머리 아파가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나 싶어서. 그런데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이젠 블루에게 고마워. 왜냐하면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이 국민들이 자신들의 실제 모습, 즉 멍청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근데 이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워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데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그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3대3 경쟁 토론 방식인데
그걸로는 약하고 이참에 아예 그냥 대놓고 말할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면 토론장에 나와 대파를 박살내면서 증명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2000년 넘게 창조론을 믿어오던 그 멍청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찰스가 종의 기원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 이제부터 나는 진화론의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줄 거고 너희들이 뭘 물어봐도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도 찰스하고 같아. 2000년 넘게 부처를 믿어오던 그 멍청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부처 사기론의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고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뭘 물어봐도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토론장에 나와서 물어봐. 그러니까 찰스의 진화론과 대파의 부처 사기론을 동급의 업적으로 치자고. 아니 말고. 하여튼 앞으로 토론정이 아닌 익명 뒤에서 하는 시비, 트집 포함 뭘 물어보든 다 무시할 거니까 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얼굴, 이름 까고 토론정으로 나와야 돼. 내가 이 영상에서 언급한 세 사람 중에 블루, 모사 이 두 사람은 비록 댓글로는 나에게 시비 걸며 멍청하고 악한 짓을 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선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멍청하고 선한 사람들이겠지. 이 네 개의 사람 분류를 내 영상 좋아요, 싫어요 대비로 따지면 선한 사람들이 83%이고 싫어요 누른 나머지 17%를 악한 사람들이 나눠 갖겠지. 영리하든 멍청하든 그래도 내가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사람들이 83%라는 점에서 이 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멍청함은 영리함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악함은 선함으로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 이 선한 사람 83%, 악한 사람 17%를 영리함과 멍청함까지 포함시켜서 더 세분화해보면 아마도 그 비율이 이렇게 되지 싶다. 문제는 이 멍청하고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80%로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여기 영리하고 선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해야 하거든. 근데 여기 중간에서 악한 사람들 두 부류가 맡고 있어. 이들은 멍청하고 선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거나 억지를 부리며 부당한 이익과 권리를 가져가는 사람들이야. 짐승계는 소수의 악한 무리가 무력으로 다수의 멍청하고 선한 집단을 지배하는데 짐승계에서는 무력이 곧 정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인간계는 달라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르긴 한데 무력 대신 선동이 들어가는 차이만 있지 똑같아. 그러니까 인간계는 그동안 소수의 악한 무리가 선동으로 다수의 멍청하고 선한 사람들을 지배해 왔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해서 내가 만든 게 대파 토론이야. 여기서 대파는 보나마나 영리하고 선한 사람 3%에 속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상대해야 할 부류는 영리하고 악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나랑 대파 토론장에서 만나서 지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야. 대표적으로 큰 물에서는 인문계 교수들, 목사나 중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작은 물에서는 나보다 구독자 수 많은 유튜브의 부처파리, 철학파리, 사기꾼들. 이들도 나랑 절대 토론 안 하지. 나도 하자고 말 못하는 게 그들이 자기 채널을 그 정도까지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멍청하고 선한 사람들, 너희들하고 토론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너희들은 토론해서 졌다고 해도 뭐 잃을 게 없잖아. 오히려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거지. 아니 말고.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내가 6개월 안에 어떤 외국어이든지 마스터하게 해주겠다. 이것에 시비 거는 사람이 별로 없어. 챗 GPT가 나오면서 내 말처럼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잖아. 이런 세상에서 너희들의 입문 수준이 이 상태로 있으면 되겠어? 적어도 AI보다는 다른 뭔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똑똑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그대로 있다가는 너희들은 도태돼. 근데 너희들은 이미 똑똑하거든. 다만 그게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몇 번 시범 보여주는 것을 너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보기만 하면 금방 따라하면서 내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어. 올라온 다음에는 인문계 사기꾼들의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에 젖어 살았던 과거 너희들의 모습이 부끄럽고 우습고 하찮아질 거야. 그런 날이 오면 그때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거야. 아니 말고.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라는 책이 있어. 데이비드 이글먼이 썼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대학 교수겠지. 그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나 봐. 우리의 뇌는 어떤 경험을 겪냐에 따라 0부터 무한대까지의 가능성 스펙트럼을 가진다. 다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묻자 저자는 이렇게 말했대. 바로 네 머릿속에 그 답이 있다라고. 내가 이 책을 읽었냐? 안 읽었고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앞으로도 읽을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우리 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알았냐? 반말 연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모습을 봤고 그러려면 너희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준비하다가 알게 됐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토론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기 택시기사한테 막말하고 행패를 부리는 어떤 취객이 증명하고 있으니까 잘 봐. 너 아우디 직원이지? 이 말 한마디로 자기 신원이 노출되니까 갑자기 공손해지잖아. 내 영상에 악플 달고 시비 거는 너희들은 내 눈에 이 취객으로밖에 안 보여. 그게 아니면 토론장에 나와서 증명해. 법륜이 국회 법당에 가서 이렇게 말해. 인간 고뇌의 근원, 즉 두려움은 무지 때문이라고. 이 무지가 뭐야? 아는 것이 없다. 즉 모른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고뇌의 원인이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면 고뇌가 사라지고 모든 논란이 소멸한다. 그럼 알아차림은 어떻게 하냐? 탐구를 통해 진실을 발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약을 파는데 이것이 법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파리 사기꾼들의 흐름이거든. 그래서 나도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해줄게. 너희들이 알아차림을 해야 돼. 국가적 고뇌의 해결, 즉 국가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너희들의 무지함, 즉 멍청함을 좀 알아차림하라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멍청함에 알아차림을 할 수가 없거든. 그건 법륜 말대로 탐구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탐구를 시켜주는 것이 대파 토론장이야. 여기에 나오면 너희 국민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려줘. 부처의 깨달음은 고뇌의 원인이 되는 그 개인적 무지에 대한 알아차림 이런 거고 대파의 깨달음은 고뇌의 원인이 되는 그 국민적 무지에 대한 알아차림 이거야. 그래서 나는 깨달았으니까 나는 나의 국민으로서의 무지함 즉 멍청함을 알아. 내가 10년 넘게 김 따로 밥 따로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이거는 삼각김밥 회사가 소비자들한테 사기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김하고 밥하고 합체가 된다는 것이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의 국민적 무지함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삼각김밥 회사 탓만을 한 거야. 너희들한테도 이런 삼각김밥 같은 멍청함이 없을 것 같아? 너희들은 항상 무조건 똑똑해? 사상의 세계, 영성의 세계, 즉 인문계의 세계에서 너희들은 삼각김밥 앞에서 멍청했던 나랑 똑같아. 너희들이 스스로의 멍청함을 알아차림할 때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논란이 소멸하는 거야. 법륜이 이 알아차림 이런 얘기를 국회에 가서 한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국가적 고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 국회잖아. 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멍청한 것은 모르고 똑똑하다고 착각하니까 문제의 해결이 안 돼. 너희들도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수준 이하로 멍청한지. 그런데 정치인 탓할 거 없어. 이게 너희 국민들 모습이야. 마지막으로 왜 부처만 까냐, 예수도 까라 하는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왜 예수는 안 까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3가지로 적시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신용훈처럼 강자는 피해가고 약자만 두드리는 소인배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겉으로만 똑똑해 보이는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 오늘은 이미 적시한 3가지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4가지로 해줄게. 유튜브님께서 예수 까는 거 싫어하셔. 나도 유튜브 눈치는 안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너희들이 까. 좋아요는 내가 눌러줄게. 자,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실체 1차 결론 내려줄게.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기 80%의 멍청하고 선한 사람. 이들이 영리함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 꼬라지는 이대로 가다가 소멸한다. 내가 멍청함은 사악함과 같다고 그랬지. 그 말의 정확한 뜻은 사람들이 비록 선하다 해도 멍청하다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선보다는 적극적인 선동수단을 가진 악에 더 끌리고 몰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민주제 하에서는 국민이 멍청하면 영리하고 선한 정치인은 설 자리가 없어. 그 결과로 멍청한 국민은 사악한 정부만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 사악한 정치인들만 판치는 환경에서는 정치가 국력을 키우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어느 당이 덜 사악하냐, 상대 당의 사악함을 누가 더 들춰내냐의 초악한 게임이 되는 거야. 요즘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하는 거 봐봐. 사악한 정당이 또 사악한 정당을 추궁하고 따지는 멍청한 모습. 또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 돈 횡령 사건 무죄나고 각상도 그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은 거 무죄나고 어때? 여당이고 야당이고 서로 악이 판치는 개판이지. 이게 왜 이러겠어?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거잖아. 이런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어? 너희들이 윤미향이나 각상도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걸 원하겠지. 근데 저런 무죄 혜택은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돼. 너희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인 탓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실체, 그 멍청함의 알아차림을 먼저 해야 돼. 왜냐하면 저런 멍청하고 사악한 판결을 한 판사들도 너희들 멍청한 국민들 속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그 알아차림 하라고 만든 게 대파 토론이고 적극적인 선동수단을 쓰는
하는 악에 대항해서 선도 거기에 맞설 수 있도록 계몽수단으로 만든 게 대파 토론이야. 아니 말고. 자, 부처나 소크라테스를 상대해야 하고 너희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하버드 출신 도월, 서울대 출신 유시민 이런 사람들조차도 쓰레기로 생각하는 잡벅 사상가인 내가 너희들을 친히 토론해주겠다 하잖아. 근데 이게 막 무한정 받아줄 수는 없겠지. 그래서 3명까지 선착순으로 받아줄게. 나를 박살내고 너희들이 나 대신 유명해지든가 아니면 너희들의 멍청함을 증명하면서 내가 유명해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자고. 이 중대 사상 컨셉이 90년대에 내가 혼자 한국의 댄스 음악이 훗날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예견한 것처럼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어그로 끌어서라도 이것은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 민족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거든. 하여튼 얼마 후에는 내가 다른 일로 바쁠 테니까 그 전에 많이 신청해. 여기서 다른 일로 바쁘다 이건 두 가지야. 우리 민족 망하든지 말든지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업에 바쁘다. 아니면 대파 토론이 흥해서 그걸 관리하느라 바쁘다. 둘 중 하나겠지. 그리고 무슨 토론을 글로 하냐? 나는 말로 하겠다. 그런 개소리 안 통해. 왜 토론을 말 대신 글로 해야 하는지 쇼츠 영상을 9부까지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정신 차리고 네가 쓴 글을 네가 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하는 토론하고 똑같은데 그 전에 먼저 글을 써야 된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실체 이 영상의 최종 결론 내려줄게. 멍청한 국민들이 사악한 정부를 만든다. 딱 이거지.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최근에 증명한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잖아. 그 사악한 정부를 누가 만들었어? 미국이 만들어줬나? 미국이 20년 동안 기회를 주고 환경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선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면 국민들이 영리해져야 돼. 그랬더니 개인주의 캠페인, 줄여서 페인이라 할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투표를 하는 순간에는 후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지만 인생의 매 순간을 똑똑하고자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그 밑으로 길게 똑똑한 척을 해대는데 나는 이런 인간들을 경멸해. 왜 경멸하냐. 방구석에서만 똑똑한 척 하지 말고 토론장으로 나오라 이거야.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절대 안 나와. 그래서 경멸하지. 페인의 이 말은 이대로만 보면 그럴싸하지만 내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줄게. 즉 인생의 매 순간을 멍청하게 살아도 되고 다만 투표를 하는 순간에만 영리하면 된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보니까 개소리인 게 한눈에 보이지. 아니 평소에는 멍청하게 살다가 투표하는 순간에만 갑자기 영리해질 수가 있나? 물론 토론장에서라면 상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니까 내가 물어볼 거야. 이거랑 같은 뜻이냐 하고 물론 빠져나가려고 다른 뜻이다 라고 하겠지. 그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라 하고 내가 파고들 거야. 나랑 토론하면 너희들 멘탈이 어떻게 박살날지 대충 감이 오지. 내 앞에서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은 안 통해. 대파 토론은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을 금지하는 토론이고 나는 그것을 창시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동안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을 마음껏 하고 또 그것이 통하면서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줄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내 앞에서는 어림도 없어. 페인이 이 말 하기 전에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거든. 네가 이 영상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소위 사실이라는 것은 피부가 더러운 사람이 구석에서 조용히 폰을 만지고 있는데 너는 얼굴이 흉측하다라고 시비 거는 거랑 똑같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멍청하다는 그 사실이야. 그걸 페인이 저렇게 비유한 거지. 평균적으로 유시민급도 안 되는 게 민중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국민들은 영리해질 책임이 없다. 멍청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 페인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들은 평소에는 멍청하게 살아도 되고 투표 때에만 영리해지면 된다. 이거지. 이것은 대파 토론에서 금지하는 억지에 해당이 돼. 이것처럼 나는 너희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토론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을 찾아서 시청자들한테 그거 보여주기만 해도 바쁠 테니까 그래. 페인은 이 말에 이어서 내 중대 사상도 막 까더라고. 그런데 이 까는 건 있잖아.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까되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딱 느꼈어. 아, 토론은 부처 사기론만 받아주고 중대 사상은 받아주면 안 되겠다. 왜 그러겠어? 중대 사상이 뭐야? 지금 시대 우리 민족 구원의 메시지잖아. 그래서 이걸 까고 싶으면 그 사람은 중대 사상을 대신할 대안을 제시해야 돼. 대안을 얻고 까기만 하겠다? 그건 쓰레기고 양아치야. 나랑 중대 사상으로 토론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도 내가 가진 중대 사상만큼 뭘 가지고 와야 서로 급이 맞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시비를 걸겠지. 중대 사상이 뭐 신성 불가침이냐. 그건 아니고 대안이 없는 경우 토론은 안 받아주지만 개선점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같은 거는 일단 들어줄게. 그런데 중대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면 나한테 멍청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건 각오하고 해. 그러니까 토론은 부처 사기론 이것만 받아줄 건데 그럼 또 이렇게 시비를 걸겠지. 너도 부처를 까던데 그럼 너는 대안이 있냐. 그 대안은 내가 여러 번 말했어. 같은 말 또 하는 거 짜증나니까 이번에는 유니스트 생명과학부 박종화 교수가 하는 말로 들어. 컨텐츠를 과학으로 채우고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보편타당한 상식이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실 기반의 논리적으로 아규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은 과학이 잘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사상과 과학철학의 요점이 뭐냐면 모든 게 팩트 기반의 사실과 논리, 합리성에 기반한 이거는 신념이 아닌 거죠. 과학이 유일한 인류를 묶는 공통분모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럼 우리가 뭐 교황을 중심으로 뭉칠까요? 아니면 뭐 동양인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일을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모든 거에서 다 색깔을 다 빼버리면 진짜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고 심지어는 따를 수 있는 그런 사상 체계나 시스템이 뭐냐면 과학입니다. 사이언스입니다. 사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위기나 독재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뭐 휘둘린 거 뭐 이렇게 유행 이런 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려 그러면 과학 중심 철학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거론한 사람들 중에 모사하고 폐인이 서로 비교가 되는데 모사는 처음에 나한테 욕을 했던 사람이거든. 반면에 폐인은 욕은 안 했고 교양 있게 글을 썼어. 근데 나는 폐인보다 모사를 더 좋게 봐. 왜냐하면 모사는 자기 수준과 한계를 정확히 보여주잖아. 이런 사람이 토론장에 오면 계몽되기가 더 쉬워. 하지만 이 폐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어설프게 똑똑한 그 고집이 세서 계몽되기가 더 어려워. 근데 이 모사 아이디를 봐봐. 아주 골수 좌파잖아. 그런데 대체로 좌파들이 입이 더럽더라고. 그건 왜 그런 거야? 하여튼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있어. 이건 그 인구학자가 본 한국의 미래인데 2035년이 되면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떼고 75세 이상 700만 명을 부양해야 된대. 지금이 2023년이지 앞으로 10여 년밖에 안 남았어. 자, 지금처럼 멍청하게 살다가 저 사태를 맞이할 것인지 영리하게 피할 방법을 찾을 것인지 결정해. 생각을 해봐.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떼는 그런 정부는 사악하지. 그런데 그런 사악한 정부 누가 만들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고 있는 멍청한 국민들이 만든 거잖아. 이게 미국의 지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다가 사악한 탈레반 정부를 만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내가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실체, 이 원고를 처음에는 악플러들 때문에 짜증내며 시작했다가 쓰다 보니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했거든. 이 원고를 쓰는 중에 챗 GPT라는 인공지능도 나오고 그랬어. 그러면서 느꼈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존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기억하고 있고 그걸 기반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잖아. 그런 기억 능력, 암기 능력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지. 그럼 이런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될 능력이 뭐겠어? 필요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또 그 중에서 올바른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야.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나는 대파토론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나는 외국인 만나면 영어로 프리토킹 안 되거든. 그런데 오히려 프리토킹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책을 만들었지.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때 당시 나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어. 내가 대파 영어 책을 썼던 그 과정을 지금 살펴보니까 딱 그렇더라고. 대파 영어 책 1권이 나온 게 2012년일 거야. 그때는 당연히 지금 같은 인공지능이 없었지. 하지만 나는 검색을 통해서 지금의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수준의 자료에 접근했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책을 썼던 거야. 자, 너희들은 깨달아야 돼.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료를 종합해서 통찰하는 사고의 능력, 딱 그거야. 예를 들어 부처 사기론이 20부까지 왔잖아. 이게 내가 부처나 불교를 수년 전부터 연구해서 한 게 아니야. 법륜이 내 분야까지 와서 약을 팔길래 그때부터 관심 가지고 이미 있던 자료를 종합해서 통찰하는 사고의 능력으로 정리만 한 거야. 자료를 종합해서 통찰하는 사고의 능력, 그걸 못하면 너희들은 인공지능보다 못한 존재들이니까 그냥 쓰레기야. 멍청한 인간 대신에
대신에 영리한 인공지능을 쓰는 게 나아.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즉 통찰하는 사고의 능력,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파토론장이고, 이것으로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그동안 멍청하게 속고 살아왔던 인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 이건 수천 년 동안 좀비 세계에서만 살았던 우리 민족이 이제 새로이 존대도 아니고 비대도 아닌 중대도 있다는 그 개념을 알아차림만 하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보상 같은 선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선도하고 보여주면 가능하다고. 하기 싫어?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서 헤매보든가 아니면 이대로 망해서 소멸하든가. 선택은 세 가지야.